드디어 두 자릿수 인지와 덧셈 뺄셈입니다. 네, 100가지의 수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 이제까지 20가지의 수로요. 더하기 빼기 했어요. 20가지의 수로 어마하게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봐봤죠. 이제 수를 확장하겠습니다. 몇십부터 들어갈 텐데 왜 몇십부터 하냐면 10단위로 보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단위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낱개까지 봅니다. 자, 먼저 한 샷에 다 보는 게 중요해요. 10이 한 개면 10, 10이 두 개면 20인데 이거 왜 한글로 썼냐면 일부러 한글로 썼어요. 이 10이 몇 그러니까 10이 몇 개라는 걸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10이 두 개면 20 이렇게 해서 2하고 10. 독일 교과서에는 2하고 Z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독일어 세니 10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Z를 저는 이제 10이라는 글로 변형했어요. 그래서 100까지 오는데 10이 두 개면 20, 세 개면 30 해서 쭉쭉 오다가 10이 9개면 90인데 10이 그럼 10개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이 10개면 10 일단 9에서 하나가 더 큰 수는 10인데 그러면 얘는 10하고 또 10인가? 그럼 20 앞에 10은 뭐고 뒤에 10은 뭐지? 요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이면 뭐가 뭔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100이라고 이름을 바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성이 들어가죠. 자, 1, 2, 3, 4, 5, 6, 7, 8, 9, 10하고 10이라고 이름 바뀌었어. 그 다음에 또 12, 10, 20, 30, 40, 50, 60, 70, 80, 90 다음에 이제 또 10이 9개가 모이고 10개가 모이면 이름이 바뀌어. 100으로. 이제 10개가 모이면 이름이 바뀌는 거야 하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20은 10이 2개. 그래서 20 알려준 다음에 요 10이 동그라미로 변하는 걸 캐치를 하고 나서 자 여기. 그래서 얘를 10과 1의 자리로 구분해서 쓰는데 얘는 10이야. 10에서 이 0은 없다였잖아. 뭐가 없는 걸까? 낱개가 없는 거야. 1은 한 개라는 의미였잖아. 양적으로. 뭐가 한 개라는 의미야? 10 묶음이 한 개라는 의미야. 그러면 20은 뭐가 없지? 낱개가 없어. 뭐가 두 개지? 10이 두 개야. 하고 앞에서 배운 이 0의 개념이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몇십으로 0의 의미가 확실해지면 세 자릿수에서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107 가운데 0 들어가 있는 거. 요런 수에 대해서 혼란 없이 인식할 수 있죠. 이 단계는 요걸 보고 이렇게 채워놓는 거. 그리고 이제 낱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는 10이 두 개고 낱개가 네 개야. 그래서 24야. 이렇게. 근데 이제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일일이 동그라미를 다 그릴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금 단순화된 이미지를 알려줍니다. 야, 이제는 10은 짝대기야. 1은 동그라미고. 그러면 요 3은 동그라미 3개. 그럼 30은 짝대기가 3개. 21 그려볼까? 짝대기 2개, 동그라미 하나. 12 그려볼까? 짝대기 하나에 동그라미 2개. 여기 이 똑같은 모양인데 얘는 짝대기가 2개고 얘는 동그라미가 2개네. 모양은 같지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달라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그 이 수를 처음에 인풋할 때부터 얘의 2와 얘의 2는 달라. 얘는 짝대기 2고 얘는 동그라미 2야. 얘는 다른 놈이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덧셈 뺄셈 들어가면 자릿수끼리 계산하는 거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야, 짝대기는 짝대기끼리 동그라미 동그라미끼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합니다. 수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자기가 그려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요 이미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한국 교과서는 문제집에. 이거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연습장에 어떤 수가 주어지고 그걸 그냥 막대기와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과정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이 금방 파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몇십 몇 하는 과정에서 수백 판을 가지고 하는데요. 수백 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냐면 십진법 수가 가지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10부터 할게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짝대기가 하나씩 늘어나네. 얘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짝대기 세 개, 짝대기가 하나씩 늘어나. 그리고 수백 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 얘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가 늘어나.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3은 동그라미 3개인데 13은 짝대기 하나에 동그라미 3개야. 23은 짝대기 2개에 동그라미가 3개. 동그라미 개수는 똑같은데 10이 하나씩 늘어나. 이 규칙성. 수백 판으로 아이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고 왼쪽으로 가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작아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짝대기가 하나씩 늘어나고 위로 올라가면 짝대기가 하나씩 작아지는구나. 수백 판 가정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선. 수직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직선은 앞에서 조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수직선이 뭐고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뭔지는 대충은 알아요. 그죠? 콕 찍어서 이제 수직선을 한번 다시 연습해는 거예요. 이거 이미 알고 있지만. 자, 12와 21 찍어서 12는 여기고 21은 여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 중에 더 큰 수의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이미 했으니까 저는 뭐 별표로 할게요. 21이 더 큰 수야. 21이. 왜?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네.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수구나.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방향, 더 큰 수 방향이야 라는 걸 다시 인지합니다. 95와 59 이렇게 아이들이 헷갈려하기 쉬운 거. 그 수를 이제 두 개를 콕 찍어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얘는 17을 기준으로 양 옆의 수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17을 기준으로 16과 18 이렇게 인접해 있는 수. 그래서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에 가는 의미를 다시 연습하는 거죠.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1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1이 커지는 수구나. 그래서 오른쪽은 더하기, 왼쪽은 빼기.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안 쓰여져 있는데 얘는 이웃하는 몇십을 찾는 거예요. 43을 이렇게 찍고 얘가 43.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가서 만나는 몇십, 50. 그리고 왼쪽으로 쭉쭉쭉쭉 가서 만나는 몇십, 얘는 40. 43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만나는 몇십에서 더 가까운 수는 40.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3학년 되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수어림하기로 연결됩니다.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어림하는 거는 수직선에서 더 가까운 몇십 찾기야. 세 자릿수는 더 가까운 몇백 몇십 혹은 몇백을 찾는 과정이야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얘 수직선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12를 꼭 찍고 12를 꼭 찍고 12가 10이 되려면 왼쪽으로 몇 칸을 움직이면 될까? 왼쪽으로 한 칸, 두 칸을 움직이면 된다. 13은 왼쪽으로 3칸, 14는 왼쪽으로 4칸. 12, 13, 14, 1씩 커지는데 똑같이 10에서 만나려면 왼쪽으로 옮기는 그 칸 수도 1씩 커져야 되는구나 라를 알 수 있죠. 또 이제 덧셈은 12에서 그러면 몇을 더하면 20이 될까? 무슨 쪽으로? 12에서 오른쪽으로 8칸. 이렇게. 그럼 13에서는 7칸. 1이 커지니까 한 칸을 덜 움직여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경험하는 게 이 파트에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100을 하는데요. 우리 더해서 10을 했었잖아요. 왜 더해서 10을 했었죠? 받아 올림이 있는 그 숫자 덧셈 뺄셈에서 기준값이 됐잖아요. 그죠? 더해서 100도 마찬가지예요.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을 하는데 이 더해서 100이 기준값이 돼줍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식은 65에 몇을 더하면 100이 되냐 요 값인데 이거는 어려운 식이죠. 복잡해요. 얘를 어떻게 하냐? 쉬운 식. 60에서 뭐 몇을 더하면 100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40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얘를 짝대기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5가 커졌는데 똑같이 100이 되려면 5가 작아져야겠지. 35. 요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값을 찾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얘가 뭔가요? 이 주황색 식이 이 식이 바로 어림식인 거예요.
자, 어림식이 3학년 1학기 세 자릿수 덧셈 뺄셈 하면서 어림식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때 어림식을 처음 접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림식 세우는 것도 어렵고 어림식을 활용해서 본식을 풀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림식은 왜 필요한 거예요? 어림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림식을 세우나요? 그게 아니죠. 어림식을 세우는 이유는 복잡한 식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식이 바로 어림식이에요. 어림식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서 있어야지 곱셈에서 어림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눗셈에서도 어림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림식 세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버리면 어림식은 어림식대로 해버리고 본식은 그거랑 영 상관없이 그냥 풀어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해서 10도 받아 올림이 있는 식을 위한 어림식이었고 더해서 100도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을 위한 연습이다라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 쌍의 식도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